35년 경력 내과 전문의 김영호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 드시고 계신가요? 현미밥에 견과류 한 줌, 두부찌개에 올리브 오일까지. TV에서 몸에 좋다던 그 음식들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을지도 몰라요. 지난주 목요일 68세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혈압이 90까지 떨어진 위험한 상태였어요. 선생님, 저는 몸에 해로운 건 입에도 안 댔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신 그 음식들이 지금 여러분 집에도 있을 거예요. 한국인 10명 중 8명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그 음식들이 매년 10만 명을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10년 일찍 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진짜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건강식품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정말 위험해서 하루라도 빨리 끊으셔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 15분 응급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들것에 실려온 분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8세 이정숙 할머니였습니다. 혈압 90, 맥박 40, 의식은 있지만 극도로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철분 수치가 정상의 절반, 비타민 B12가 심각하게 부족했고 갑상선 기능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만 살았는데요. 현미밥에 견과류, 두부에 올리브 오일까지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바로 그 음식들이 사실은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더 무서운 건 작년 한 해만 이런 환자가 42%나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 음식들이 여러분 식탁에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이정숙 할머니처럼 되기 전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위험한 건강식품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음식부터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정말 위험해서 하루라도 빨리 끊으셔야 해요. 먼저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음식 바로 현미입니다. 현미가 왜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현미는 건강식품의 대명사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현미밥, 당뇨 있을 때도 현미밥. 의사들도 권하고 영양사들도 추천하는 그 현미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현미의 진짜 정체를 아세요? 작년 11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박명희 할머니가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10년째 현미밥만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빈혈이 생기는 거죠? 박 할머니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건강을 위해 10년 전부터 백미 대신 현미만 드셨어요. 하루 3끼 모두 현미밥, 심지어 현미죽까지 끓여 드셨죠. 현미가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철분 수치가 정상 12의 절반인 6, 아연 수치도 정상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뼈 밀도까지 또래보다 20%나 낮았습니다. 여러분, 현미의 진짜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현미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 피틴산은 우리 몸의 철분, 아연, 칼슘을 모조리 빼앗아 갑니다. 마치 몸속 영양소 도둑이에요.
현미 한 공기에 들어있는 피틴산이 하루 필요한 철분의 절반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더 무서운 건 현미의 비소 농도예요. 현미는 백미보다 비소가 1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소는 몸에 계속 쌓이면서 간과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려요. 박명희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현미를 10년간 드시면서 몸속 철분과 칼슘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현미가 건강에 좋다는 건 젊고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60대 이상은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지는데 거기에 피틴산까지 방해하면 영양실조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10년간 몸에 좋은 일 한다고 한 게 오히려 해가 됐다는 거네요. 더 무서운 건 현미의 소화 문제예요. 현미는 소화가 어려워서 위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위산이 과다하게 나와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도 현미밥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시나요? 그럼 이미 위장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나도 현미밥 먹고 속 불편했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현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완전히 끊으세요. 가끔은 괜찮겠죠?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먹으면 몸속 영양소가 계속 빠져나가요. 특히 빈혈이 있거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은 현미가 정말 독이 될 수 있어요. 박명희 할머니는 제 경고를 듣고 현미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백미로 바꾸고 철분제와 종합 비타민을 드셨더니 한 달 만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현미가 건강에 나쁜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다음 달 박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현미는 끊었는데 견과류는 괜찮겠죠? 아몬드랑 호두는 오메가3가 많아서 좋다고 하던데.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위험한 착각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음식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왜요? 몸에 좋은 지방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TV에서도 매일 나오잖아요. 하루 한 줌의 견과류로 건강 챙기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까지 건강의 필수품처럼 광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견과류의 진짜 정체를 아세요? 올해 3월 광주 서구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김할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아몬드 10개, 호두 5개, 땅콩 한 줌씩 2년째 꼬박꼬박 드셨어요. 견과류가 혈관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하지만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 오메가6 지방산 수치는 정상의 5배나 높았어요. 간 기능도 평소보다 2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견과류에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에는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아몬드와 땅콩은 오메가6 폭탄이에요. 오메가6가 많아지면 몸에 염증이 생겨요. 혈관도 딱딱해지고 관절도 아파져요. 마치 몸 전체에 불이 난 것과 같아요. 더 무서운 건 견과류의 아플라톡신이에요. 특히 땅콩과 피스타치오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독소는 간을 서서히 망가뜨려요. 김철수 할아버지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견과류를 2년간 매일 드시면서 몸속에 염증 불씨가 계속 쌓였어요. 좋은 지방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60대 이상은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오메가6 지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건강해지려고 2년간 한 일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거네요. 더 심각한 건 견과류의 산패 문제예요. 견과류는 공기에 닿으면 쉽게 썩어요. 산패된 견과류를 먹으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늙게 만들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견과류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두통이 생긴 적 없으신가요? 그럼 이미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견과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세요. 하루 한 줌 정도는 괜찮겠죠?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먹으면 염증이 계속 쌓여요. 특히 관절염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견과류가 정말 위험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듣고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2달 후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간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견과류가 이렇게 해로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견과류는 끊었는데 두부는 괜찮겠죠? 식물성 단백질이라 몸에 좋다고 하던데. 그 순간 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음식 바로 두부와 콩 제품입니다. 두부가 왜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잖아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두부는 우리나라 건강식의 상징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도 두부, 고기 대신에도 두부.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두부가 좋다고 권하죠. 하지만 여러분, 두부에 숨겨진 위험을 아세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정미영 할머니가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고기 대신 두부만 먹는데 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정할머니는 정말 건강을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3년 전부터 고기를 끊고 두부로만 단백질을 드셨어요. 하루에 두부 반모, 두유 한 잔, 콩나물까지 매일 드셨죠. 식물성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여성 호르몬 수치도 엉망이었고 소화 효소도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콩의 진짜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 물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켜요. 특히 갑상선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망가뜨려요. 더 무서운 건 콩의 고이트로젠이에요. 이 물질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정미영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3년간 두부를 매일 드시면서 갑상선이 서서히 망가졌어요.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60대 이상 여성은 호르몬이 불안정한데 거기에 이소플라본까지 더해지면 완전히 엉망이 되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으셨어요. 그럼 건강해지려고 3년간 한 일이 오히려 호르몬을 망가뜨린 거네요. 더 심각한 건 콩의 피틴산과 렉틴이에요. 이 물질들은 장벽을 손상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두부를 많이 먹는 분들이 철분 부족과 아연 부족에 시달려요. 혹시 여러분도 두부 많이 드시고 나서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찬 적 없으신가요? 그럼 이미 장이 손상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콩의 알루미늄 문제예요.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응고제에 알루미늄이 들어 있어요. 이 알루미늄이 뇌에 쌓이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두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매일 먹으면 정말 위험해요.
특히 갑상선 문제가 있거나 여성 호르몬이 불안정한 분들은 두부를 완전히 끊으세요. 정미영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두부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셨어요. 대신 생선과 계란으로 단백질을 드셨더니 석 달 후 갑상선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두부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부는 줄였는데 올리브 오일은 괜찮겠죠? 지중해식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하던데. 그 순간 저는 가장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왜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기름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기름의 대명사죠. 지중해식 다이어트의 핵심이고 TV에서도 매일 추천하는 그 올리브 오일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시중에 파는 올리브 오일의 진짜 정체를 아세요? 올해 7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한순덕 할머니가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올리브 오일만 사용하는데 왜 간 수치가 이렇게 나쁜 거죠? 한 할머니는 정말 꼼꼼한 분이셨어요. 요리할 때는 무조건 올리브 오일만 사용하셨어요. 볶음 요리부터 튀김까지 모든 요리에 올리브 오일. 5년째 이어온 건강한 습관이었죠. 올리브 오일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기름이라고 해서.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40에 3배인 120, 염증 수치도 정상의 4배나 높았어요.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중 올리브 오일의 진짜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파는 올리브 오일의 80%는 가짜예요. 대부분 콩기름이나 해바라 기후에 올리브 향만 첨가한 거예요. 심지어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올리브 오일의 산화 문제예요. 올리브 오일은 열에 매우 약해요. 160도만 넘어가도 독성 물질이 생겨요. 한순덕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올리브 오일로 볶음 요리하실 때 온도가 2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올리브 오일이 독이 되어서 간을 공격해요. 올리브 오일은 차가운 샐러드에만 써야 하는데 대부분 뜨거운 요리에 사용하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5년간 건강하게 요리한다고 한 게 오히려 간을 망가뜨린 거네요. 더 심각한 건 올리브 오일의 오메가6 함량이에요. 올리브 오일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가 들어있어요. 매일 사용하면 몸에 염증이 쌓여요. 혹시 여러분도 올리브 오일 요리 먹고 나서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된 적 없으신가요? 그럼 이미 간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리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차가운 샐러드에만 조금씩 사용하세요. 하루에 티스푼 하나 이상은 절대 안 돼요. 특히 간 기능이 약하거나 염증이 있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을 완전히 끊으세요. 한순덕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올리브 오일 요리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코코넛 오일과 버터로 요리하셨더니 석 달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건강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현미, 견과류, 두부, 올리브 오일.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이거 다 내가 먹는 거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위험한 음식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건강한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10년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그 음식들 말이에요. 첫 번째, 현미 대신 백미입니다. 백미는 소화도 잘 되고 피틴산도 거의 없어요. 거기에 잡곡 조금만 섞으면 영양도 충분해요. 현미가 건강에 좋다는 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60대 이상은 백미가 훨씬 안전해요. 두 번째, 견과류 대신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삼치에는 진짜 좋은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염증도 줄여주고 혈관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 번째, 두부 대신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에요. 호르몬도 안정시켜주고 근육도 만들어줘요. 하루에 2개씩 드세요. 콜레스테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번째, 올리브 오일 대신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열에 강해서 요리에 써도 안전해요. 항염 효과도 있고 뇌 건강에도 좋아요.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건데, 이 4가지 음식으로만 바꿔도 석 달 안에 혈압, 간 기능, 염증 수치가 모두 좋아져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 빨리 좋아지세요. 몸이 정직하거든요.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튀기지 말고 삶거나 찌세요. 양념도 최소한으로 하시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그 위험한 건강식품들 대신 이 4가지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이면 확실히 달라지고 석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위험한 건강식품들을 매일 드셨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건강식품 4가지와 생명을 구하는 진짜 건강한 음식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들. 현미는 피틴산과 비소로 영양소를 빼앗아 가고 견과류는 오메가6와 독소로 염증을 일으켜요. 두부는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면 독이 되어 간을 망가뜨려요. 대신 드셔야 할 건강한 음식들. 현미 대신 백미로 소화를 편하게 하시고 견과류 대신 생선으로 진짜 좋은 지방을 드세요. 두부 대신 계란으로 완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올리브 오일 대신 코코넛 오일로 안전하게 요리하세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해서 건강한 음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면 오히려 더 맛있고 속도 편해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증손자도 볼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형제 자매들,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실천만 하시면 돼요. 10년 더 건강하게, 10년 더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